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시장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장 시작할 때 중국 쪽에서 경제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는 여전히 약간 낙관적인 그런 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거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거나 이런 아직까지도 그런 낙관적인 어떤 희망들이 기대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낙폭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10월 산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8월 달에 17%, 9월 달에 11% 이러면서 계속 둔화되다 결국 10월 달에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중국의 어떤 회복세가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빅스 이제 공포 지수죠. 빅스에 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다시 이렇게 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한 1.7%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많았는데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2.5%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 7.5% 증가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그래도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장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많이 완화되는 모습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8% 하락 마감했는데 4.39%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75달러 아래로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PC 물가 지수가 나오고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 지표 쪽에서는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금요일 날 또 연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요일 날 되면은 세일즈포스 이게 다우 3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이 세일즈포스하고 스노우플레이크 성장주로 되게 주목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소비주로 대표되는 달러트리라든가 파이브빌로우라든가 풋라커,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실적 발표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네, 중국 쪽이 너무 이제 경기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중국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냐 뭐 이렇게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월요일에 발표된 중국 산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떤 그 전체적인 기간을 봤을 때 산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7.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한 달만 보면은 2.7%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증가폭이 너무 둔화되다 보니까 도대체 정부에서 부양책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도대체 어느 쪽에 효과를 보이고 있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은 부양책을 더 많이 내놔야 된다. 중국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화학이라든가 원자재, 석유 그리고 금속, 광물, 석탄, 이 컴퓨터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전기라든가 이제 철, 금속, 기계 장비 이쪽에서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경기가 당장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이 좀 쌓여 있고 중국의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이제 뭐 펜타놀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들 지금 마약에 취해 있다 그러고 중국은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에 다들 취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양국 간의 산업 생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생산력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서 산업 이익 자체도 둔화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구조라서 어쨌든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업 및 섹터 이슈 먼저 살펴보고요.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밤에 부동산이라든가 임의소비재, 정보기술,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 이제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머티리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봐야 될 게 임의 소비재 쪽에서 이제 볼 텐데, 임의 소비재 업종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에서 매출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주목받은 게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지금 아이로봇 인수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유럽연합에서 계속 지금 그 독점이라든가 뭐 경쟁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밤에도 이제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허용할 수 없다. 이제 합병되는 부분, 그러면서 합병을 하면서 아마존이 더 세력을 키워가는 부분을 허용할 수 없다. 이제 자국을 보호하는 거죠, 기업들을. 그런 경고를 줬기 때문에 아이로봇 인수가 사실 쉽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존이 지난밤에는 또 주가를 상승시켰거든요. 1% 가까이 상승시켰는데, 이제 연말 돼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한 작년보다도 지금 보면은 한 2.5% 정도 증가를 했고,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에는 7.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샤프파이라든가 아니면 에트스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난밤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아마존이 또 하나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인 게 뭐냐면은 목요일 밤에 이제 NFL 그 미국 미식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NFL 게임을 갖다가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광고 보면서 TV 보면서 이제 그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게 됐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언제 매수해야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애플 걱정하지 말란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대체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언제 매수해야 되는 건가요? 네, 심플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이 질문을 던져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심플 월스트리트이 평가한 적정 가치는 161달러예요. 지금보다 거의 한 30달러나 떨어지는 이런 수준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결론 지은 게 뭐냐면은,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급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해라. 그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애플이 이제 그 비전 프로 내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AR 헤드셋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거에 매킨토시가 컴퓨터 혁명을 이뤘듯이 어떤 새로운 혁명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0달러 돌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만 폭스콘에서 인도 쪽에 15억 달러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더 큰 성장,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신차 사이버 트럭이 배송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기대도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쩌면 사이버 트럭을 배송해 온 사람이 캐시우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 중에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 이벤트를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뭐 다 베일에 쌓여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3만 불대 저가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7만 달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래도 예약 건수는 2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다들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밤에 조금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포드랑 GM이 이제 전기차 투자를 재고를 하고 있죠. 좀 투자를 이제 취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보면은 뭐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더 많이 팔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테슬라가 이 사이버 트럭을 성공할 수 있을지, 얼마나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클로징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